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잃어버린 장바구니의 정체. 친절은 돌고 돌아 결국 웃음을 안겨준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마트. 평소처럼 붐비는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장을 잔뜩 보고 계산을 마친 뒤 장바구니 2개를 카트에 얹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바람이 거셌고 정신이 없었다. 주차된 차에 도착하자마자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재빨리 짐을 실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다. 장바구니가 하나 없다. 그것도 김이며 두부, 고기, 과일까지 가득 담긴 쪽이 말이다. 황급히 마트에 전화를 걸었지만 접수된 습득물은 없다고 했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식탁에 남은 장바구니 하나를 올려놓는데 문득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택배요. 그 시간에 무슨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40대쯤 되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익숙한 무늬의 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거 혹시 고객님 거 아닌가요? 놀란 얼굴로 맞아요 하고 외쳤더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마트 주차장에서 굴러다니길래요. 마트에 맡기려 했는데 열어보니 영수증이 있어서 주소 찍혀 있길래 한번 들러봤어요. 나는 기가 막히면서도 웃음이 났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거 그냥 놔두셨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택배 돌리다 보니 잃어버린 물건 많아서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나는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간단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준비해 다음날 아침 그가 배달하는 집 앞 경비실에 맡겨두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붙였다. 당신의 친절이 오늘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나는 또 그 마트에 갔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익숙한 사람을 보았다. 바로 그 택배기사님. 이번엔 손에 장바구니 2개를 꽉 쥐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확실히 2개 챙기세요. 또 주우러 갈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배달부님. 세상은 아직 괜찮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흘린 것을 누군가 주워주고 누군가 흘린 것을 우리가 주워주면 그게 바로 일상의 선순환이 되니까요. 그날 나는 장바구니를 잃어버린 대신 사람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람을요. 제목: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시락 작전. 따뜻한 관심 하나가 하루를 바꾼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직 해가 차에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그날도 변함없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 수북이 쌓인 도시락 상자들 위로 웃으며 말했다. 출근 전에 하나 배달하려고요.
나는 흥미가 동해 물었다. 식당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챙겨드릴 분이 있어서요. 그때부터 기사 아저씨와의 아침 인연은 시작됐다. 아저씨는 매일 도시락을 한두 개 싣고 다녔다. 목적지는 늘 달랐고 수신이는 언제나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분들, 공사장에서 야간 근무하는 인부들, 새벽 신문을 돌리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는 한 명 한 명을 가끔 밥 생각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내가 물었다. 이 많은 도시락 어떻게 준비하세요?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제가 하는 건 사실 운반이고요. 도시락은 우리 마누라 작품이에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싸요. 반찬은 항상 달라요. 날마다 그 사람들 입맛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저씨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고 매일 아침 도시락 배달을 함께하는 작은 여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목적지는 마포대교 아래 강변 벤치. 그곳에 늘 앉아있던 노숙인 한 분을 위해 오늘도 도시락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디 가셨지? 아저씨는 말없이 도시락을 두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곤 벤치 위에 도시락을 조심히 놓았다. 비 맞을까봐 김치랑 밥은 따로 싸왔는데 그날 저녁 아저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도시락 없어진 걸 보니 잘 드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3개월. 나는 아저씨의 도시락 작전을 함께 지켜보았다. 때로는 배달하다가 도로가 막혀 지각을 한 적도, 도시락을 두고 출발해 다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아저씨는 늘 같은 표정이었다. 오늘도 한 사람 배불렀다 싶으면 하루가 참 가볍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아저씨가 도시락 배달을 쉬겠다고 했다. 왜요? 이제 그분들이 내 손 안 빌려도 될 만큼 다들 자리를 잡았대요. 그 말에 왠지 아쉬웠지만 동시에 기뻤다. 누군가를 향한 아침에 따뜻한 배려가 진짜 삶을 바꿨다는 의미였으니까. 나는 아저씨의 도시락에서 배려의 온도를 느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하고 번쩍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 우리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하루를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다. 그게 도시락이든 말 한마디든. 제목 돼지 저금통의 기적.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기적이 될 수 있다. 어느 맑고 선선한 가을 아침,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교문 앞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 손에는 크고 작은 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었다. 투박한 플라스틱 저금통부터 손수 꾸민 예쁜 캔 저금통까지 저마다의 사연과 시간이 담긴 저금통이었다. 그날은 바로 사랑의 돼지 저금통 캠페인이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몇 달 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얘들아, 우리 힘을 모아 어려운 친구를 도와보는 건 어때?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그 작은 도전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캠페인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한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고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만 던졌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둘씩 저금통을 채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우유 대신 물을 마시며 200원을 아끼는 아이, 학원 끝나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 아이스크림을 꾹 참고 500원을 넣는 아이, 심지어는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을 통째로 넣는 아이도 있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의 정성은 돼지 저금통 속에 알차게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캠페인의 마지막 날, 교실 안에는 하나같이 긴장한 얼굴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저금통을 들고 모였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저금통을 하나씩 받아 조심스럽게 열며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천 원, 다음은 10,000원. 그러다가 중간쯤 한 아이의 저금통에서 무려 10만 원이 나왔다. 이건 누구 거니? 질문에 손을 든 아이는 소심하게 말했다. 엄마가 아끼라고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렇게 모인 돈은 무려 127만 4천 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쌈짓돈을 모아 이룬 금액이었다. 이 소식은 교장 선생님의 입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학교 근처 병원 원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남은 수술비 전액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근처 자영업자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고 결국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지금은 그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에 복귀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다. 몇 달 후 그 학교에는 하나의 벽화가 그려졌다. 작은 돼지 저금통들이 구름처럼 모여 큰 하트를 이루는 그림.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은 정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아이들을 잊지 못한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었다. 작은 손이 들고 온 큰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배웠다. 제목: 지하철에서 생긴 일. 무심한 친절이 하루를 환하게 밝힌다. 2007년 봄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날은 유난히 지친 하루였다. 신입사원 교육 3주차. 매일 같이 터지는 실수에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팀장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길 지하철.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자리에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나는 고개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저기요, 가방 조심하세요. 작은 목소리에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내 가방을 끌어당겨주고 있었다. 내 가방은 어느새 반쯤 열려 있었고 지퍼가 덜 잠겨 노트북과 지갑이 보일락 말락한 상황이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깜빡했네요. 요즘 그런 거 조심해야 해요. 졸다가 없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말한 아주머니는 조용히 손가방을 매만지며 웃었다. 그냥 그런 일이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또 말을 걸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신입이죠? 네, 티 나나요? 나도 예전에 은행 다닐 때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울고 다녔어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 시절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누구나 처음엔 바보 같거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주머니는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찹쌀떡 2개. 이거 아까 시장에서 샀는데 하나 드세요. 요즘 힘들 땐 단 게 최고예요.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회사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분에게 받다니. 지하철이 을지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 내렸다. 떠나는 와중에도 돌아보며 외쳤다. 찹쌀떡 맛없으면 다음에 다른 걸로 준비해 줄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맛있어요. 내일도 지하철에서 만나요. 그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찹쌀떡을 하나 꺼내 먹었다. 생각보다 쫀득했고 의외로 달았고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거창한 사건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전환점은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찹쌀떡 한 개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아직 그렇게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다.